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이선옥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한자의 음독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3강에서 한자의 훈독, 음독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철저하게 음독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음독이란 뭐였었죠? 중국인들의 발음, 그 발음이 서서히 정착하게 된 그 소리이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 중국의 문자를 빌려 쓰다 보니 바로 이런 음독의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려 쓰는 입장, 같은 입장이다 보니 이런 음독이 정착되면서 비슷한 법칙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법칙은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예외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선 이 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어휘를 외우신다면 그동안 외우셨던 습관보다는 그렇죠. 지치지 않고 훨씬 더 흥미롭게 어휘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어의 음독, 일본어의 음독, 그리고 이 두 개의 음독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응받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어에 이응받침으로 끝나는, 즉 이응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한자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빛광이라던가 혹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공이라던가요. 이렇게 이응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것들은 이응 받침은 어떤가요? 네, 기억 받침이나 디귿 받침보다는 뭔가 이응, 여운이 남죠. 바로 이 여운 때문에 일본어의 한자 읽기에 있어서는 장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바로 한자는 이 생인데요. 자, 많이 보셨죠? 학생 혹은 선생, 생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N5이지만 자주 접했던 한자입니다. 바로 이 생이라는 이응 받침이 장음을 낳게 되는데 바로 세가 아니라 세, 그리고 쇼가 아니라 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음을 물어보는 것이 실은 우리 문자 어휘에서 한자 읽기, 그렇죠. 10문제가 넘는 문항수를 가진 한자 읽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바로 그 포인트는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한자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란 단어가 센세였는지 센세였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급하게 센세라고 부르기를 반복했던 사람이라면 센세일까 센세일까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이 이응 받침이 있다면 일단 장음으로 체크하자가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박자로 발음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세. 네, 그 다음에 쇼라고도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요음은 박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두 박자로 장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쇼.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생이라는 단어인데요. 학생 역시 각세가 아니라 두 박자를 지켜서 각세라고 장음하셔야겠죠. 물론 앞에도 각크를 두 박으로 읽어서 총 네 박으로 읽어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각세. 이렇게 박자 한 글자당 한 박으로 읽는 그러니까 습관은 반드시 한자 읽기에 큰 도움이 되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박자에서 제외되는 글자는 조그마한 야유요, 요음뿐이죠. 따라서 이 요음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의 개수, 그 개수로 박자를 지키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이라는 단어로 갈 텐데요. 자, 이때 생일이라는 단어에서는 바로 세가 아니라 쇼로 발음되는 경우에 음독 단어가 됩니다. 단, 앞에 탄에서 글씨 보이시죠? 이 글자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쇼가 아니라 조라고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생일이라는 단어가 몇 박자의 단어인지 먼저 여러분들 알아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박으로 읽어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요음은 박자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자, 그럼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단조비, 단조비, 단조비라고 해서 5박자로 읽게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 생이었는데요. 자, 더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바로 공자가 됩니다. 자, 텅텅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공인데요. 네, 공, 이응 받침이기 때문에 구라는 긴 장음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자가 잘 들어가는 N5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항이 됩니다. 자, 우리 공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공, 항, 둘 다 이응 받침이죠. 따라서 둘 다 장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공항이라는 단어는 N5 혹은 N4에 걸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공항을 다음 중 옳게 읽은 것은 첫 번째 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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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핏 듣기에도 헷갈리시죠? 따라서 공, 항, 둘 다 이응 받침이니까 둘 다 길게 읽은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항 총 4박자로 읽어야 되는 단어가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그거, 그거. 한 번 더요. 그거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공기라는 단어인데요. 네, 앞에는 창음이 있고 뒤에는 키. 짧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3박자가 되겠죠. 읽어볼까요? 크기, 크기. 네, 무의식적으로 쿠키, 쿠키라고 하지 않고 크기라고 박자를 세면서 읽는 습관. 시험에 직격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N5에 자주 등장하는 역시 가다 혹은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행자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응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장음이 되는데요. 이때 음독이 2가지가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고라고 읽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교라고 읽게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N5에서는 아마 코라고 읽게 되는 형태만을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라고 하면요. 일렬, 하나의 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주로 교라는 발음을 가지게 되는데 N5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행은 무조건 코 이렇게 기본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여행이라는 단어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N5, N4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자 읽기에서 여행이란 단어 려꼬 어떤 것이 정답인지 헷갈려 하시는 학습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행 그렇죠. 이응 받침으로 끝났기 때문에 장음 지켜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총 3박으로 읽는 단어가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려꼬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오는 단어는 뭔가요?
행동이죠. 앞에도 행, 뒤에도 동, 둘 다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였습니다. 때문에 둘 다 자음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도, 네 박자네요. 고도, 행동이라는 명사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응 받침으로 끝나면 정 헷갈릴 때는 그래, 이응 받침의 한자는 장음이 된다고 했었어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혹시라도 찍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늘 항상 유용한 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기역 받침인데요. 한국어의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 뭐가 있을까요? 네, 배울 학이라던가, 자, 각도 할 때 각이라던가, 자, 이렇게 기역 받침으로 끝나게 되는 한자들은 보통 일본어의 쿠로 발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키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쿠로 마무리되는 한자들 N5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울 학인데요. 발음은 가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학생이라는 단어에서 가크가 쓰이고 세 장음 넣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뒤에 발음, 즉 사시스세소의 발음이 올 때 쿠 발음은 스펠링은 그대로 하지만 발음만 마치 초금처럼 들리게 되는 발음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각세, 글자가 4개니까요. 당연히 4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각세,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수학이라는 과목명인데요. 수학, 역시 학으로 끝났으니 쿠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가크.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기역으로 끝나는 한자들, 이번에는 목인데요. 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죠. 자, 발음은 모쿠, 쿠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목요일 우리 외운 적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목요비, 총 5박자로 읽는 단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 건물이라는 이런 단어는 N3 정도라면 활발하게 나온 단어니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목구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십, 백, 천만 할 때 백입니다. 백 읽어볼까요? 百. 자, 따라서 500이라고 한다면 앞에 고를 붙여서 고百라고 숫자 단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 즉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받침이라면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인데요. 자, 일본어에선 바로 츠, 바람 소리가 센 츠라는 글자로 자주 마무리가 되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자주 나오는 한자들 중에 나가다 혹은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 리을로 끝났기 때문에 발음은 츠로 마무리돼서 자,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슈츠.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드라마에는 유명한 배우가 출연해라고 할 때는 슈츠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출이라고 할 때도 외자를 붙여서 가이슈츠라고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자, 혹시 박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출연이라는 단어는 몇 박자로 읽을까요? 네, 자, 요음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4박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슈츠엔. 외출이라는 단어는 역시 요음을 빼고 4박자로 읽으시면 되겠죠? 가이슈츠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로 끝나는 한자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네, 달, 월자가 있겠습니다. 자, 월은 음독이 2개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실 텐데요. 자, 이때 첫 번째는 가츠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게츠가 되겠습니다. 특히 1월부터 12월을 셀 때 가츠라고 읽는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5월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가츠, 1월이라고 한다면 이치가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대부분 게츠라는 발음이 좀 많게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게츠 요비, 월요일이었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게츠요비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날 1일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츠로 마무리도 되지만 치로 마무리된다는 것. 실은 타치츠테톡 같은 행의 글자잖아요. 자, 치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휴일이라고 할 때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규지츠.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할 때는 니찌라는 발음이 쓰이게 되고 실은 이 니찌라는 발음이 앞으로 N5라면 자주 등장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요일 읽어보도록 합니다. 니찌요비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받침이 아니라 모음인데요. 모음이라면 입모양이 되겠죠. 네, 자, 입모양 한국어의 에, 왜 이렇게 입이 찢어지게 됩니다. 에, 왜 이 2개의 모음은 에, 아와 이로 분리되는 현상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한자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자 여러분들 아시죠? 매일, 매주, 매월 할 때 매인데요. 네, 아와 이로 분리가 되어서 발음은 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이. 따라서 매일 방금 전에 했던 니치와 같이 붙어서 마이니치라고 하면 되고요. 매주라고 한다면 마이슈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네, 늘 항상 매번이라는 매자에 물수변이 들었습니다. 즉,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늘 항상 있는 만큼 있는 곳이 바로 바다죠. 그래서 태어난 한자인데요. 바다 해이기 때문에 역시 아와 이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해, 히읗은 보통 카키쿠케코의 버전으로 자주 바뀌는 것도 살짝 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이. 자, 따라서 북해도, 여러분들 북해도도 아시죠? 발음은 홋카이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해양 식물, 해양 스포츠라고 할 때 해양에서 양은 이응 받침의 글자가 되겠죠. 따라서 장음이 있습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음독 규칙을 알면 한자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가이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라는 모음을 연습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오에라는 모음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한자는 모일회자죠. 자, 회. 아까 히읗 발음은 보통 카키쿠케코로 자주 발음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역시 아와 이로 분리되기 때문에 발음은 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이. 자, 그래서 회의 시간에 늦었어요 라는 표현 등이 여러분을 청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테니 지금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가이기. 자, 그 다음엔 운동회, 음악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한자 뒤에 붙기도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운동회.
운동会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모음 관련 음독 규칙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받침으로 들어와서 니은 혹은 미음, 니은, 미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히라가나 연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응으로 자, 처리되는 이 한자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기할 때 전자인데요. 네, 전이라는 발음은 바로 니은 받침 때문에 냉이라고 발음의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전기라는 단어 N5라면 필수적인 단어고 역시 댕화, 전화라는 단어도 필수 어휘가 되니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는 게 좋겠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냉기, 냉기. 역시 응 발음에 있어서도 박자는 중요합니다. 냉이라고 한꺼번에 읽어버리기 때문에 박자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둘, 셋. 글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박 지켜서 읽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냉기, 냉기. 전화는 냉화, 냉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라는 발음을 가지는 것들 중에 네, A5에 역시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번호할 때 번인데요. 자, 이 비읍 발음 빵 그대로 바비브베보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방, 방. 그래서 1번이라고 한다면 이찌방, 이찌방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이찌방은 1번이기 때문에 부사로서 가장, 제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니 역시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5 어휘 맞습니다. 자, 그 옆에는 번호라고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망고, 망고. 자, 밑에 그 다음 번은 파출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파출소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방, 고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음독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응 받침, 기역 받침, 리을 받침, 니은, 미음 받침, 그리고 입모양, 그렇죠. 어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단어를 접하신다면 그 단어를 기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시간 절약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단어 정리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한자까지 끝났으니 다음 시간 실전 그리고 비법 전수에서 드디어 N5 여러분들 파이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